네, 미국장의 혼조세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중요한 이벤트들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장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요.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핵심들만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스탠바이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미국은 좀 부러운 게 이제 미국 경기도 견조하고 네. 또 거기에 또 실적 발표도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호실적들이 훨씬 많고 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까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이게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 뭐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대선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11월 5일이 이제 어떻게든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그럼 고지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간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네. 트럼프 후보가 살짝 앞서가는 느낌이 좀 있죠. 이 배팅 사이트나 뭐 이런 좀 여론조사 네. 기간이 막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트럼프 후보가 좀 발언을 좀 과격하게 하는 좀 그런 발언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물론 미국 증시는 누가 돼도 더 올라갈 겁니다. 누가 돼도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대선일이 가까울수록 어떤 증시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실적 시즌. 네. 실적 시즌인데 사실 지난주에 테슬라가 약간 폼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죠. 한 5% 이상. 지금 이제 지난주만 하나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에 또 오르더라고요. 또 오르죠. 예. 네. 근데 이번 주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S&P 500에 지금 시가총액 기준 40% 정도가 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일단 화요일 날 알파벳, 네. 그 다음에 수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목요일은 애플과 아마존. 전부 다 그 M7 네, 기업들이네요. 거의 뭐 M7이 다 네. 지금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들의 시가총액만 12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2조 달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특히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S&P 500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대선은 밑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개별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를 하는 건 중요한데 모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I에 투자를 한다는 게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네. 투자를 안 했을 때 뒤처지는 게 무서워서 하는 거거든요. 선제적인 거군요. 선제적인 건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내년에 AI에 대한 지출을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내년 가이던스에서 AI 관련된 어떤 지출 이게 얼마나 큰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이게 일단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발표됩니다. 근데 허리케인 뭐 파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달 대비 얼마큼인지 좀 아웃퍼폼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는 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조금 뭐 수요일 정도 좀 돼봐야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요 3가지 정도의 어떤 키워드로서 한번 이번 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회성 그런 재료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 지표가 또 크게 흔들리더라도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과 M7 기업들의 이런 실적들까지 함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에서 좀 갖고 왔고요. 네. 이 SK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 좀 논란의 중심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요즘 괜찮죠? 네, 요즘 괜찮죠. 예, 폼이 근데, 좋습니다. 예, 모건 스탠리가 또 한 번에 리포트를 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달 전에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목표가를 낮췄죠. 그랬죠. 14만 원의 목표가를 낮췄는데 그때 진짜 풍파가 네, 심했어요. 지금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목표가를 10,000원 올렸습니다. 조금 올렸네요. 올리면서 AI 수혜주로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틀린 것 같다.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다. 네. 하지만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우리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을 올리되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주가가 20만 1,000원인데 예. 12만 원에서 13만 원 올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게 말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계속 안 좋은 거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계속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증권사,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를 제외한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 혼자 튀네요. 그래서 참.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네. 26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신한은 29만 원, IBK는 30만 원, 다올은 31만 원, CT는 33만 원. 그러니까 약 13만 원 대비해서 맥스 2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엄청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뷰가 다른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일단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네. 확실히 AI 생태계에서 주요 어떻게 보면 고객 내지는 서플라이어로 우뚝 서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HBM의 매출 비중이 기존의 D램, 낸드에 비해서 이제 초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HBM 관련돼서 특히 AI 부품 쪽에서 생태계에서 넘버1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뜨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방으로 보는 증권사들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비교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또 뉴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시총폭도 좀 많이 줄고 있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체크 포인트 중에서 내년 AI에 대한 그런 지출에 대한 그런 양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있어야 SK 하이닉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것 AI 같습니다.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럼 다시 SK하이닉스가 그 움직이고 순서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반도체 또 많이 또 걱정이 많으신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좀 어디에서 볼까요?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와 지금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를 좀 갖고 왔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좀 쳐다볼까요? 이게 한미 반도체와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자회사죠. 하나 정밀기계. 그렇죠.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 회사에서 이제 좀 공식적인 그런 발언도 내놨었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 SK하이닉스 HBM용 TC 본더에 관련된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요한 장비죠. 네, 현대차증권에서도 좀 리포트가 한번 좀 달아졌던 부분이 있는데 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한미 반도체는 네. 슈퍼 을입니다. 그렇죠. TC 본더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ASML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SK하이닉스는 고객사를 다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정밀기계에 너 들어와 봐. 이게 아니라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들어와 주세요.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하나정밀기계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악재가 되는 것이고 아, 그러네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통과를 시켜야 가격 조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예, 이해관계가 얽히고 엔비디아 섞이네요. 입장에서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구도가 가는 건 똑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정밀기계가 지금 퀄 테스트의 단계라고는 하는데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추측 기사가 나옵니다만 최근에 보면 통과를 거의 앞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하나 중요합니다. 회장님도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방문을 해서 네. 반도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 이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나 어떤 증권사 리포트보다는 오히려 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거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가 한미 반도체와 시가총액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걸음 정도 조금 더 추정을 해보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제 계속해서 약간 살짝의 이제 변동성을 보여서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했던 것처럼 이 종목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된다고 하면 다시 반등에 대한 폭을 키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47,500원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과 관련해서 TC본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이런 퀄 테스트 통과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따라가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을까요? 네, 일단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네.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종목을 좀 찾아왔고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실적 관련해서는 진짜 가장 확실한 그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 종목 같아요. 네, 사실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뭐 가장 기대되는 섹터, 뭐 자동차 섹터 네, 여러 네. 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좀 현대차 같은 경우 좀 일회성 비용이 조금 이제 간여가 되는 부분들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서프라이즈와 관련돼서는 약간 좀 결이 좀 달랐습니다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은 확실히 컨센서스를 좀 초과하는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좋다라고 얘기해 준 건 이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서 확실히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 CMO 쪽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차트라든지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3분기까지 지금 누적 매출액이 3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4조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한 분기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 분기 조를 찍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 경이로운 지금 실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 말이에요. 특히 사공장의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립 이래 지금 다 최초입니다. 2분기 안에 2조, 3분기 안에 3조. 그럼 나가네요. 4분기면 4조지 않을까. 이런 좀 공식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아시아 제약사와 지금 1조 7천억 규모의 지금 CMO 계약 체결한 것도 공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 조 단위 계약 공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1조 4천억, 그 다음에 지난 22일에 1조 7천억. 그리고 조 단위 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9개의 수주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수주 금액이 4조 3천억입니다. 수주 금액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또 매출로 또 잡히게 된다고 하면 네. 매출액이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5공장 지금 건설 중인데 5공장 지금 18만 리터 최첨단 공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내년 4월에 가동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공장 완료 시에 생산 능력은 78만 4천 리터. 여기에 6공장에서 8공장을 또 짓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까지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다 어느 정도 계산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2032년까지 132만 리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납니다. 송도는 거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 CMO, CDMO 여기에 예. 더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제는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고 그 가운데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항상 얘기했던 게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종목이 아니냐. 그렇죠. 하지만 100만 원 고가권대에서 잘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충분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고 하면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장주를 보십니까? 아니면 밑에 단을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장주가 이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기준. 그리고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못 따라간 종목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 선택은 이제 바이넥스. 또 얘기하시니? 네, 바이넥스가. 강조해 주시네요. 네, 왜냐면 지난주, 지지난주 아무런 이슈가 없었는데. 네. 그냥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바이넥스도 지금 그런 자리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급이 빠지고 있어요. 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종목적인 어떤 제가 볼 때 종목이나 섹터 이런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는 없다. 그냥 정책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좀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4분기부터 상업용 바이오 CMO를 다시 가동한다. 그리고 2025년부터 생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캐파와 관련된 부분들, 네.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9월 초에 아주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레벨업을 하나 했더니 그 이후에 그 급등 전까지 약간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잡는다면 목표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제 전고점인 27,000원대를 다시 한번 좀 트라이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생물보안법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숫자가 증명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좀 생각을 하면서 전고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곁불, 그러니까 훈풍을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바이넥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방산 섹터에서 하나 좀 갖고 왔는데. 방산도 좋죠. 예.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좀 50일 신고가가 나온 상황. 하지만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 하나 있습니다. 매력적인데요. 네. 한화 시스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거의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 또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좀 듀얼 모멘텀, 방산과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강조가 되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좀 더 모아갈 수 있게 참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찰 위성 사업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로 지금 방산 관련된 얘기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청궁2라든지 충남크 호위함 이런 쪽에서 지금 레이더에 좀 기술 공급을 하면서 확실히 레이더 쪽에서는 좀 독보적인 좀 어떻게 보면은 위치를 구축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쟁력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군 통신 위성 주요 사업자로 발돋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여기서 좀 더 확장이 되는. 그래서 우주항공 위성과도 좀 연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저는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쏘아올린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스페이스 X와도 약간의 좀 연관성을 보게 된다고 하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성 쪽하고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방산 섹터 중에서 유난히 좀 따라가지 못한 종목으로서 지금 이 한화 시스템을 한번 후발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계속해서 좀 답답하게 이렇게 횡보를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상방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자, 1차적으로 이 목표가 전고점 근처인 23,000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 50일 신고가를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후에 2차적인 목표가는 추후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초입에 들어선 한화 시스템이네요. 자, 오늘 윤여민 이사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되겠는데요. 지금 퀄테스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47,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실적입니다. 자,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실적도 잘 내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실적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바이넥스입니다. 목표가 27,0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쪽에서 한화 시스템입니다. 유독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방산과 우주항공, 특히 이 위성 쪽에서의 연결고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입니다.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 2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